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계련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취지는 며칠 전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은 됐지만 그 시의회 의원들이고 그리고 구청장 모두 민주당에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단일화되어서 모든 지방 권력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사구에 계신 우리 정계련 간부분들이 모여서 사구청장 단일화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에 대한 새로운 인물들의 발굴 그리고 학습 그리고 당과의 협조관계 이런 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유사회연구소 강사를 맡고 있는 이름은 김한수라고 합니다. 정책의 부산연합 처음부터 관련해서 시민사회운동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현무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전 시의원을 했고요. 현재는 부산 경상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기자를 하면서 부산의 여러 현안들을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새로운 부산을 만드는 일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에 발을 들여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43년 동안 수학선생으로 있다가 사하 너무 낙후돼가지고 사하 재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있고 제7구역 주인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하 정치 부족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참지 못하고 이제 사하를 대신해가지고 지금 정계련에 머문다고 있습니다. 홍보식으로 합니다. 저는 교육계에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동아고등 교장도 지내고 또 부산교총회장을 지내고 나서 지금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고문과 정치 정계련 상무고문을 맡고 있는 조공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문선입니다. 저는 사하구의 제7대 구의원을 역임하고 지금은 정계련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첫 번째 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만 이 지지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다 표를 찍었다 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에게만 맡겨놔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뭔가 우리 시민단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계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앞으로 당선은 우리 국민의힘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주 원인은 현 집권층의 불공정과 일성과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오시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도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전 총장의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국민 정세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되게 결정적인 것은 LH 사태의 블로그 트윗을 보고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국민의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자만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당선에 너무 고무돼가지고 제가 볼 때 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나가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발언 같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내년에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인업을 해가지고 선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시켜가지고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 오게 되면 내년에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했습니다. 심지어 오전 오후 집회할 때도 있었고 또 집회를 위해서 차량까지 구입할 정도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서 서울 부산도 뭐 골백번 다녔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지금 우리 정계련이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사람도 기르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중에는 서울에 있지만 어떻든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 어떻게 이거 뭐 광화문에 사람이 뭐 수백만 모여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랬는데 모여 다 같이 함께 갔던 뭐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뻤고요. 이제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16중에 2곳, 시의원이 47곳 중에서 5개가 고작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바로 선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파의 중에서도 혹시라도 당이 다를 경우에 이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반드시 시민단체의 역할을 해서 우파당이 서로 분열 안 하도록 해주는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계련의 의미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시장의 승리 요인도 좀 분석을 해주셨고 그 선거에서 얻은 교훈도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선 이제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승리도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의 패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는 그 굉장한 어떤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분명히 됐다. 그 집권당이라는 게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그 민심은 정말 냉철하게 선택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고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말 우리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공천은 당이 하는 거죠. 그 시민단체가 공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당이 공천을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조언하고 이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 경선이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않으면 패자가 수긍하지 않게 되고 수긍하지 않으면 우파가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의 공천은 시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당협이 하는데 이 당협위원장들이 좀 아주 객관적으로 경선을 관리하고 또 물론 이제 권한은 있고 또 힘도 있지만 그 힘을 쓰기보다는 자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정계련이 나서서 좀 협의도 하고 또 서로 교감도 가지면 그래서 당과 시민단체가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횡포라고 할까? 그것은 어떤 국민이 아주 그 분노를 샀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아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대 이번에 민주당은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당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 이번에 어떤 4.7 보궐선거의 어떤 의미는 우리 국민의 승리였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여당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막 거짓이고 위선이 아주 그 엄청나거든요.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진실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계련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최종적으로 공천은 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당에서 하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시민단체가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압력의 정도를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정계련 시민단체의 어떤 역량, 실력에 달려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계련이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첫째 신뢰를 받고 호응을 받으면은 이 당에서 공천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 시민이 봤을 때 당에서 한 그 공천보다 이 정계련에서 추천한 어떤 평가라든지 추천도 하고 평가한 그 내용이 좋고 어떤 실력이 있고 신뢰를 받으면은 당에서 쉽게 무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민단체, 저희 정계련이 어느 정도 실력과 역량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교육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추천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 그 평가하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타당하다. 이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평가 기준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지금 당에서 부당한 간섭을 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지금 굉장히 힘든 게 특히 구청장 공천 문제에서도 굉장히 힘든 게 사하 의뢰는 국민의힘이고 사갑에는 당협위원장이 지금 어떤 큰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이번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 사의 국민의힘 당은 다 무너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정식을 할 때도 책임 당원한테 문자 하나 넣은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놓은 후보자하고 그다음 을에서 놓은 후보자하고 경선을 하게 될 때 사을에는 조영태 의원을 밀어주는 사람하고 사갑에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있을 때 경선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뭐 어느 정도 힘 쪽으로 어디로 좀 안 실으시겠나 싶어서 정말 그거는 우리 정계련에서 공정하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 같으면 우리 정계련에서 참으로 필히 그한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은 살아가면 참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뭐 전부 다 통합하자 어떻게 되자 그러는데 잘 못하면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선거 때 그런 어떤 전례를 쭉 보면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이 경선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공정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후보자를 정하는 그런 좋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그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비리라든가 안 좋은 일 이런 거는 경선을 통해서 걸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자가 정해졌는데 사실 막상 본선에 가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선과 전략공천을 조금 이렇게 적절히 섞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A 후보, B 후보가 있으면 A 후보는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고 B 후보는 인지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신인이 해당되겠죠. 인지도 없으면 경선이 지거든요. 그런데 B 후보는 공천을 받으면 이분은 열심히 선거 본선도 잘하고 나중에 의회 들어가서 일을 잘할 뿐인데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경선이 딱 해보면 인지도 싸움이니까 신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신인 처음 나오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선만 다 해가지고는 될 건 아니고 경선을 해야 될 지역과 전략 공천을 해야 될 지역. 그러니까 A 후보는 인지도는 좋고 경선하면 1등을 하는데 그분이 금이 있으면 경선으로서는 흠을 가려내지 못한다.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게 조금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해서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 공천돼서 후보를 공천을 잘못하면 본선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실무적으로 조금 가미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시의원과 구의원, 구청장을 완전히 민주당에 다 뺏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은 정말 큰 갈무할 만한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실상 그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이 우리 당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대선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될 되고 그게 최초고 또 대선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 영향이 굉장히 그 6월달 지자체 선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우리 과제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있어서 좋은 인물을 우리가 배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선 이긴다 손 치더라도 현지 구청장의 프레임은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가고 있는 민주당 출신이 구청장을 맡고 있어요.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결집이 많은 후보를 내면 현지의 프리미엄에 또 안 좋은 결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쟁에 있는 후보를 갖다가 구청장을 후보로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시군 구의원도 좀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당과 지역의 역할을 갖다 분담을 해가지고 시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과거의 전력 같은 것도 좀 그 가지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가가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계획 사업이 있을 때는 시에서 걸어주고 시당에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가장 큰 병폐가 말썽이 가장 많은 것이 다 지역 당의 위원장이 자기하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전략공천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얼마만큼 충성도가 높은가 따라서 이제 공천을 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에 승부를 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시당에서 한양 미달이라든가 계획사에서는 끌어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은 어느 쪽으로 하면서 선의의 경쟁 이번에 우리가 좋은 그 결과를 낸 것은 어쨌든 오시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 아름다운 그런 또 서로 협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의 경우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 후보들이 전부 다 나중에 성지한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런 우리가 결과가 되는 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정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공정하게 명분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충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압력도 가하고 다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제가 또 사흘에 사임 고문으로 있고 조영태 사임 선생님을 맡았습니다. 조영한테 그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공천 주지 말고 경쟁에 있는 쪽으로 서로 마음속에
투고는 사람이 더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층도 뺏기고 시운도 뺏기고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경선 쪽으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선거에 한 그 부산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금정구의 백종원 의원이 공천을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단체의 그 당시에 새한국에서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여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당에서 그러면 공천을 다시 하게.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조사하니까 백종원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공천에 못 받았다가 오히려 공천에 와서 회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선된 사례였거든요. 이 시민사회가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에서 잘 하겠지만 그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해버리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그때 내줘야 되고 여론 조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략 공천도 필요하겠죠. 정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후보를 발굴해가지고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가 역할이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21대 총선 때 사갑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20대 총선에서 김척수 후보와 허남식 후보가 경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김척수 후보가 후보는 됐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우파가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그 경선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20대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 분열 때문에 패배를 했습니다. 비단 우리 사간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면 해당 당사자들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부산에 몇 군데가 딱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20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대 때 보통 모임이라는 모임을 여기 우리 홍두식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저 정문선 국장님 이렇게 저랑 이렇게 힘을 합해서 보통 모임이라는 게 그냥 들으면 보통 모임인데 보수 통합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만들 때까지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이 친소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하고 후보가 딱 결정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보수는 하나로 모으자 라고 하는 운동을 했고 그 결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뭐 저희들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결코 우리 보수가 분열하지 않았고 근소하게 한 600 몇십 표 차이로 그것도 관외 사전투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기간이나 이런 거로 봐서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쯤 1년 전쯤 되니까 우리 정계련이 이제 좀 이런 역할, 보통 모임의 이 역할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경선이 딱 끝나고 나서 분열하지 않도록 다 쌓아놓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계련이 해준다면 대단히 그 선거를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정계련 역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당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 편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능한 후보를 갖다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육성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심영구 전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런 후보를 갖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가 이제 좀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표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그들한테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먼저 손을 벌립니다.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번에 그 백종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이미 탈된 것을 또 정계련에서도 하고 내가 또 조영태 의원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또 거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뒤집어지는데 그걸 좋은 썰렸는데 그래서 우리 그 정계련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은 현수 확보 그 다음에 당원들을 많이 우리가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경선이 됐을 경우에는 당원들 한 50%, 여론 50%또 이제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성 당원들의 그 역할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많이 합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힘있는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계련이 좀 문호를 과감하게 좀 열어서 중도 쪽에 있는 조직을 확대하는데 그쪽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조직 자체도 커지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민생 쪽에 정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봐서 우리 정계련이 좀 문호를 확대하되 좀 중도 쪽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팔을 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계련이 시민들의 신문고 역할도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당에 중앙당이나 부산시당에 어떤 건의할 게 있고 정말 우리 우파가 잘못해가지고 건의할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시야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 당직자 받아가지고 뭡니까 뭐 하고 끝나버려요. 그 역할도 우리 정계련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을 한다. 그러면 당협위원장한테 막 쉽게 얘기하면 잘 보이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한테 충성하고 하는 사람을 공천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저희들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지금 어떤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뭐 처음 이렇게 나서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 유리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은 시민들한테 자기 어떤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요새 SNS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SNS를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사후다. 그럼 사후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아니 정치 토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후다. 그럼 사후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여기는 뭐 옛날식으로 하면 아고라다. 이게 정치 토론장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자그마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에 대한 단일화가 어쩌면 가장 이제 중요한 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에 우파 구청장 후보가 단일화만 되면은 전 지역을 아마 다 석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되지 않고 또 우파 후보가 뭐 2명, 3명 이렇게 출마하면은 또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에게만 맡겨놔서는 단일화가 100%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에서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또 탈락된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걸 당이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우파 후보 단일화를, 특히 구청장 후보에 대한 단일화에 우선 초점을 좀 맞춰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이제 참 단일화 이 작업이 결국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중에서도 저도 연남모사님 우리 교육감 단일화에 우리가 이제 그중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 후보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단일에 참여를 해라. 또 그 다음에 설명을 받고 승부하겠다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뭐 서로 모아가지고 네 양보하고 우리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 이 사람이 낫는데 이래 해가지고는 그 단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제가 볼 때는 최선책이라도 그래도 차선책이 여론조사 위한 그것이, 그건 이제 승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시흥 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의 위원장들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선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낙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받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의 경우에도 뭐 우리 신영무 우리 전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신영무 전 의원도 구청장에 거론되고 있고, 자천다천으로 또 조정아 전 구청장도 거론되고 있고, 또 노재갑 전 시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김철수 당협위원장도 방향을 그저 튼다는 그런 또뭐뜬 소문이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소정 이제 변호사도 뭐 얘기하고 좀 뭐 많이 거명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사을의 경우에는 이제 조영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사가의 경우는 이제 김철수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 쪽이 좀 유리한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정신이 높아가지고 과거에는 당의 위원장이 또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근한 대로 전번에 이경훈 전 청장하고 그다음 노재갑 전 시원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을 쪽에도 한 50% 이상은 노재갑 쪽으로 가겠느냐, 또 조경태 전 의원이 보장한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반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무 후보가 과거에 자기 스펙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스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느냐,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느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정계련도 이제 보고 우리 여기 참여한 사람 중에서 두 명이나 이래 될 것 때문에 특정인 한 명 밀어주기는 곤란하지만도, 그래서 한 명이 넘어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정계련에서도 이런 고치에 좀 참여를 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가배 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영무 전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금명을 자기 구청장 후보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서 이제 금일이 생기면 현재 민주당 쪽에서 구청을 막고 있으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시의원, 구의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간변단체들이 많아요. 간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구청장은 많은 비명을 가지고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에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중전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공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후보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구의 구청장을 어떻게 단일화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주제인데 지난번에 우리 조은석 고모님하고 같이 일했던 우리가 좋은 교육감 초대운동본부 좋은 구청장 초대운동본부를 하면 됩니다. 뭐 정계련이 하더라도 그 걸맞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보들이 지금 뭐 결혼하신 것처럼 그분들이라든지 결혼 안 된 분들 가운데도 뭐 쓸데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후보 중에서 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제일 먼저 단일화하는 서약을 사회 관계나 언론이 있는 데서 딱 같이 와서 단일화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게 되면 당에서 선택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전화로 하는 여론조사는 불과 몇백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해가지고 1차를 2차를 해가지고 만일 5명이다. 그럼 1차에서 3명, 2명 탈락하고 3명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든 그 사학 국민들이 관심도 갖게 만들고 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안 된 이유리 이 룰이 공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거든요. 공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운동이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교육감 그 단일화는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을 시킨 적이 또 있습니다. 이게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사월에 있는 이제 당의 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자기를 소환한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죠. 그거를 어떤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미루고 또 갑에 있는 또 당위원장이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선거가 공천이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정계리 그렇죠. 거중 조정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래 되면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아니 있으니까. 그분들 다 나오게 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가면 오는 후보 누구 예. 또 여기서 그쪽에서 1차적으로 결계 사고 오시면 그거는 우리가 정리하는 그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넘기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계 사고 그런 것 되면 그것도 내고 또도 내고 거기 우리 정계련이 좀 간절히 해가지고 단일화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공평하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고 공평한데도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뭐 무소속으로 나간데도 영향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공평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그래서 문제는 당이 아주 공평하게 해주면 좋은데 당이 아주 공평하게 할 거라고 믿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이제 시민단체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당의 지지가 계속 우리 시민단체로부터 당의 지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시민단체의 힘이 미약하면 무시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힘이 크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수렴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확대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저도 아침에 등산을 가다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구의원이 되시는 분들 아침에 등산한데 올라와가지고 거기서도 선전을 하시더라고. 뭐 명함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하고 안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도 몰라. 모르고 안면 있고 좀 알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그냥 그 사람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내하고 안다. 내하고 뭐 형님 동생하고 뭐 족구차로 다니고 이러면 그냥 가서 툭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념 없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그게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지금 뭐 참위 지금 현재 정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질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간단합니다. 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나오게끔 만들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정견, 의견을 발표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알게끔 하고 시민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긴 합니다. 경선을 해가지고 한 분이 선택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정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의 경우 같으면 방법이 문제겠지만 어렵고 가볍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 정계련이 어떻게 경원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을대로 하든지 갑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경선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에 관해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정계련이 그런데 좀 힘을 좀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좋은 교육감 만들기 우리 보도자료에도 이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서 좋은 구청장 만들기 운동 문구를 해서 사하고 여기에 초반에 나와서 그분들 그래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르기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하지 않다기 때문에 당에서 쫄라쫄라 하는 건 아무리 발의가 돼서 공정하다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시민운동에 그러면 갑을 다 포함해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다 해서 사인해서 그렇게 나오면 이중삼중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올 수도 없거니와 나와도 이제 시민들이 안 찍어줍니다. 한 가지 조금 그 교육감하고 구청장 후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당이 어차피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시민단체가 충분히 그렇게 해서 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을은 확실하지만 갑은 또 어떤 면에서 원외 그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변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 가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원외라도 딱 이제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정해질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당협위원장이 될지 지금 설왕설래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두 분과 우리 정계련이 같이 앉아서 아까 우리 좋은 교육감 후보를 만들어낸 그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함께 다 서로 돕는 입장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이거보다 정말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도운다는 자세로 협의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당과 우리 시민단체 정계련과 협조관계 이걸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지금 보수 정당들은 시민단체를 일회용으로 선거할 때 잠시 필요할 때 써먹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예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 여당 쪽의 경우에는 아주 치밀하게 시민단체를 지나칠 정도로 옹호도 해주고 육성도 하고 또 혜택도 주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3천여 개는 못 되니까 박원순 시정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욕을 떨어물 정도로 또 특혜도 주고 육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정당도 지금은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당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를 공정관리위원회에 한 사람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이 공천을 장문하게 되면 엄청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옛날식으로 전략공천식으로는 접근을 하지는 잘 않을 겁니다. 안 하고 당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결기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후보를 냈을 때에 당내에 영향을 미쳐주는가 하면 그런 거는 자기들이 평가를 할 수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 정계련에서 대표가 우리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가서 공천관리위원회 가서 좀 참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당의 위원장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일방적으로 공천을 주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항의도 하고 또 제지도 하고 그건 이제 가장 좋은 예가 금정구 아닙니까? 금정구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장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후보를 배제해버리고 다른 2등, 3등만 가지고 경선을 하다 보니까 백준 후보가 만약에 나는 일 성공 못한다. 난 무술을 놓겠다. 백준 후보 무술 놓을 경우는 한살 빼기를 가는 사람 많았지요. 그걸 갖다 우리가 또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잡아진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운동이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활동을 당에서 알고 있거든요. 또 고모님이 누구나도 우리 당에서 알고 계시니까 당에게 그런 것들이 잘 대화가 되면 당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당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도 하고 또 시당위원장도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을 시민운동이 뚜렷하게 자기를 도왔다 하는 그런 거를 하태경 시당위원장부터 잘 알고 계시니까 아마 그게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래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나영순 목사님이 윤리위원으로 계시고 또 저도 시당 고문이기 때문에 또 하태경 지금 위원장도 자기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당의 위원장을 조진혁 의원이 맡았다거든요. 또 그 전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경선을 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후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당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경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으니까 그 점을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좀 강력히 또 요구를 하고 조윤 남모선이 말씀한 것 같이 또 시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제가 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은 최종적으로 당이 하겠지만 그 당의 어떤 공천 과정과 어떤 경선 절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도 의견도 개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희 정계련의 그 개입이 당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정계련이 어떤 힘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에서도 정계련 활동을 무시하지 않고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여러 예비 후보자들도 정계련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경선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또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은 정계련 자체의 어떤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계련의 조직 강화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계련은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뭐든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때 정계련을 배제해가지고는 앞으로 자기들이 정치적인 그런 성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우리가 일생활에 오는 것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손을 내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정계련의 방향도 우리가 좀 재검토 좀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비판하고 또 이념적인 부분을 적어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우리가 보는 좀 넓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좀 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신현무 의원도 중도표를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우리가 방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의원 확대가 중요한데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수가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본수가 많고 그 다음 또 우리 여기 진성 의원들이 한 10,000명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먼저 상당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오늘 신영무 전 의원도 오고 조문선 우리 전 의원도 오고 하는데 이런 정치의 뜻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사람은 나중에 구청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의원도 하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계련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꿈을 이루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계련이 앞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매력적인 그런 단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계련 제가 좀 확장이 되면 우리 정계련 출신 중에서 시당에 또 중앙당에 또 거기에 간부로 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계련의 활동이 당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또 정계련의 많은 그 예비 후보자들도 정계련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가지려면은 정계련 자체가 상당히 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회원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회원 중에서 저는 진성회원이라고 하는 분은 회비내는 회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비내는 회원 증강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그 정계련의 회비내는 회원은 지금 한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원래 그 전에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을 할 때 한 300 몇십 명 되다가 이번에 이제 각 그 지지한 후보별로 갈라지다 보니까 많이 좀 자동이체를 많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0여 명 되는 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다시 재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계련 실회비내는 회원 증강 운동 이것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도 같이 동시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앞장설 분들이 누구냐? 내년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가장 앞장서시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계련의 힘을 키우는 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사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총 16개 지부장 간부 회의를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부터 해서 우리 정계련 회비내는 회원 증강 운동, 동시에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함께 하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실적을 좀 이렇게 좀 나중에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달 각 구별로 실제로 우리 우리 정계련 회비내는 회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보고 당원도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지금 한 100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회비내는 회원이 한 1000명은 돼야 되겠다. 예, 한 1000명 정도 회비내는 회원이 만들어지면은 무시할 수 없는 시민단체로 자리를 확실히 잡을 것이다 보고요.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리 정계련을 통해서 당원으로 가입하고 또 우리 정계련과 연관된 당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만약에 넘는다면 우리 그 당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에 참석해서 오늘 첫 번째 4구의 우리 간부 자담회 모임을 이상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